추석을 이틀 앞둔 저녁 한미정은 몇 달 만에 아들의 집을 찾았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 박서연이 문을 열었다. 반갑지 않은 표정이었다. 응, 명절 준비 도와주러 왔어. 미정은 짐을 들고 들어갔다. 장을 봐온 재료들이 가득했다. 어머니, 그거 뭐예요? 명절 음식 만들려고.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치고.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저희는 올해 배달시켜 먹으려고 했는데요. 뭐? 미정은 귀를 의심했다. 배달? 명절상을? 네.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편하잖아요. 명절상은 정성으로 차리는 거야. 미정의 목소리가 커졌다.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유진이 자요. 정성이 뭐가 중요해요. 시간 낭비예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시간 낭비? 미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내가 40년을 교직에 있으면서 아이들한테 가르친 게 뭔 줄 아니? 전통과 정성이야. 그게 옛날 얘기죠. 요즘 누가 그렇게 해요? 서연이 코웃음을 쳤다. 미정은 가슴이 철렁했다. 서연아, 어머니, 저희 세대는 달라요. 효율적으로 살아야죠. 효율? 명절이 효율의 문제야? 그럼요. 시간 아껴서 가족이랑 놀아야죠. 미정은 할 말을 잃었다. 너 지금 명절 음식 만드는 게 가족과 노는 시간 빼앗는다는 거니? 네. 솔직히 그래요. 서연은 당당했다. 미정은 손이 떨렸다. 그럼 내가 가져온 재료는 가져가세요. 저희는 안 쓸 거예요. 서연아.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안방에서 정우가 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아들아, 너 며느리 말 들었니? 엄마, 요즘 다들 명절 음식 배달 먹어요. 정우도 서연 편이었다. 정우야, 너까지. 미정은 힘이 빠졌다. 엄마, 시대가 변했어요. 엄마 방식만 고집하시면 안 돼요. 내 방식? 네. 전통도 좋지만 우리도 편하게 살고 싶어요. 미정은 아들을 봤다. 낯선 사람 같았다. 너희가 편하면 그게 다니? 엄마, 이해해 주세요. 이해? 미정은 쓴웃음을 지었다. 좋아. 알겠어. 너희 마음대로 해. 미정은 가져온 짐을 다시 챙겼다. 어머니, 그냥 두고 가세요. 서연이 말했다. 아니야. 너희한텐 필요 없는 거잖아. 미정은 현관으로 향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집에. 여기 있어봐야 쓸데없는 사람 취급받을 뿐이니까. 엄마. 정우가 따라 나왔지만 미정은 돌아보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눈물이 났다. 명절 음식이 시간 낭비라니. 미정은 평생 명절이면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딸들에게 가르친 대로. 그게 가족을 위한 사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며느리에겐 그저 시간 낭비였다. 요즘 누가 그렇게 하냐고. 서연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미정은 자신이 틀린 건지 고민했다. 내가 구시대 사람인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다. 명절 음식은 정성이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걸 배달로 대신한다? 미정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다음 날 정우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어제는 미안했어요. 괜찮아. 너희 생각이 그런 거 이제 알았어. 엄마, 명절은 너희끼리 보내. 난 안 갈게. 엄마, 그러지 마세요. 할 말 없어. 미정은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40년을 교직에서 아이들에게 전통을 가르쳤다. 정성과 예의, 가족의 소중함을. 하지만 정작 자기 며느리는 그 가치를 비웃었다. 요즘 누가 그렇게 해요?
그 한마디가 미정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 같았다. 미정은 창밖을 봤다. 추석이 이틀 남았다. 하지만 가고 싶지 않았다.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굳이 갈 이유가 없었다. 이제 거리를 둬야겠구나. 미정은 마음먹었다. 더 이상 먼저 다가가지 않기로.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거리를 두기로. 그게 서로에게 나을 것 같았다. 저녁 미정은 혼자 밥을 먹었다. 쓸쓸했다. 추석이 이렇게 외로운 명절인 줄 몰랐다. 전화벨이 울렸다. 정우였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엄마, 추석엔 꼭 오세요. 유진이도 보고 싶어 해요. 미정은 답장하지 않았다. 유진이. 손녀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가고 싶지 않았다. 며느리 눈치 보며 명절 보내고 싶지 않았다. 미정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긴 한숨이 나왔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작은 말다툼이 큰 골을 만들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다. 미정은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정우도 연락하지 않았다. 서로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미정은 매일 휴대폰을 확인했다.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다. 내가 먼저 할까? 고민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열흘째 되는 날 초인종이 울렸다. 할머니. 현관을 열자 손녀 유진이 서 있었다. 유진아, 어떻게 왔어? 엄마가 데려다 줬어요. 미정은 밖을 봤다. 서연의 차가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내리지 않았다. 창문도 내리지 않았다. 그냥 유진만 내려주고 떠났다. 미정은 가슴이 아팠다. 나한텐 말도 안 하고. 할머니, 들어가요. 유진이 손을 잡았다. 그래, 들어가자. 미정은 손녀와 집으로 들어갔다. 유진아, 배고프지? 네. 할머니 밥 먹고 싶어요. 그래, 할머니가 해줄게. 미정은 부엌으로 갔다. 유진이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을 만들었다. 할머니, 맛있어요. 많이 먹어. 유진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유진아, 엄마는 뭐래? 할머니 보러 오라고? 응. 아니. 그럼 엄마가 할머니한테 가 있으라고 했어요. 왜? 엄마가 바빠서요. 미정은 알았다. 서연이 유진을 맡기려고 보낸 거였다. 나한테 말도 없이. 서운했지만 손녀가 있으니 괜찮았다. 할머니, 우리 뭐하고 놀아요? 뭐하고 싶은데? 옛날 이야기 듣고 싶어요. 옛날 이야기? 네. 할머니 어렸을 때요. 미정은 미소 지었다. 그래, 할머니 얘기 들려줄게.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할머니는 어렸을 때 말이야. 미정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가족.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만들던 기억. 할머니가 가르쳐준 전통 예절. 와, 재밌다. 유진은 눈을 반짝였다. 유진아, 너도 예절 배우고 싶니? 예절이 뭐예요? 어른께 인사하는 법, 밥 먹는 법 같은 거야. 배우고 싶어요. 미정은 기뻤다. 손녀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서. 그럼 오늘부터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네. 미정은 유진에게 절하는 법을 가르쳤다. 이렇게 허리를 굽히는 거야. 이렇게요? 그래, 잘했어. 유진은 열심히 따라했다. 할머니, 재밌어요. 그치? 우리 유진이 똑똑하네. 두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저녁, 서연이 유진을 데리러 왔다. 미정은 문을 열었다. 왔어요? 네. 서연은 차갑게 대답했다. 유진아, 엄마 왔다. 가자. 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유진이 절을 했다. 미정이 가르친 대로.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유진아,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면 돼. 하지만 할머니가 절하는 게 예의라고. 그런 거 안 해도 돼. 가자. 서연은 유진의 손을 잡고 급히 나갔다. 미정은 그 모습을 봤다. 가슴이 답답했다. 예절을 가르치는 게 잘못인가? 다음 주에도 유진이 왔다. 또 그 다음 주에도. 항상 서연은 유진만 내려주고 떠났다. 미정한테는 말 한마디 없었다. 미정은 서운했지만 참았다. 손녀라도 볼 수 있으니. 어느 날 미정은 유진에게 물었다. 유진아, 엄마랑 아빠는 잘 지내? 응. 할머니 얘기는 안 해? 유진이 잠시 망설였다. 가끔 해요. 뭐라고? 엄마가.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라고. 미정은 숨이 멎었다. 옛날 사람? 응. 요즘 세상 모른다고. 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옛날 사람이라고. 서연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미정은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다. 저녁 유진을 보내고 미정은 혼자 앉았다. 옛날 사람. 요즘 세상 모른다. 서연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미정는 40년을 교육자로 살았다.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다. 교장까지 지냈다. 하지만 며느리 눈엔 그저 옛날 사람이었다. 전화를 들었다. 정우에게 전화하려다 멈췄다. 뭐라고 말하지? 며느리가 나를 옛날 사람이라고 한다고? 아들이 뭐라고 할까? 엄마, 그냥 넘어가요. 이럴 게 뻔했다. 미정은 전화를 내려놓았다. 그래. 혼자 참자. 손녀라도 볼 수 있으니. 하지만 마음속 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며느리와의 벽, 아들과의 벽,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벽이었다. 미정은 창밖을 봤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낙엽이 지는 것처럼 관계도 시들어가는 것 같았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미정은 한숨을 쉬었다. 손녀는 사랑스러웠다. 하지만 며느리 눈치를 보며 손녀를 보는 건 괴로웠다. 이게 맞는 걸까? 미정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미정은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옛날 사람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혀 있었다. 40년 교육자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침묵의 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미정과 서연은 여전히 말을 섞지 않았다. 유진만 일주일에 2번씩 미정의 집을 오갔다. 어느 금요일 오후 미정은 유진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할머니, 저 숙제 다 했어요. 잘했어. 우리 유진이 똑똑하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간식 먹자. 미정은 부엌으로 가려다 유진의 가방에서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유진아, 엄마한테 전화 온 것 같은데? 아, 제 거 아니고 엄마 거예요. 제 가방에 넣고 가셨나 봐. 미정은 가방을 열었다. 서연의 휴대폰이었다.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다. 발신자는 은주 언니. 미정은 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화면이 꺼지기 전 일부가 보였다. 시어머니만 없으면. 미정의 손이 멎었다. 시어머니만 없으면? 순간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전체 메시지를 봤다. 시어머니만 없으면 진짜 살 것 같아. 매번 간섭하고 유진이한테 이상한 거 가르치고 정말 답답해 죽겠어. 미정은 숨이 막혔다. 메시지는 계속됐다. 옛날 사람이라 요즘 세상을 몰라. 명절 때마다 정성인이 뭐니 하는데 누가 요즘 그렇게 살아? 정말 짜증나. 미정의 손이 떨렸다. 유진이한테 절 가르치는 것도 웃겨. 요즘 애들이 그런 거 해? 시어머니 혼자 옛날에 사는 것 같아. 눈물이 핑 돌았다. 할머니? 유진이 다가왔다. 응?
미정은 급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왜 울어요? 아니야. 할머니 안 울어. 눈물 나는데요? 미정은 눈물을 닦았다. 먼지 들어갔나 봐. 괜찮아. 정말요? 응. 자, 간식 먹자. 미정은 억지로 웃으며 부엌으로 갔다.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다. 시어머니만 없으면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미정은 과일을 깎으며 생각했다. 서연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없으면 살 것 같다고.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내가 그렇게 방해가 됐나? 40년을 교육자로 살았다. 전통과 예의를 가르쳤다. 손녀에게도 그렇게 했을 뿐이다. 하지만 며느리 눈엔 간섭이었다. 이상한 거를 가르친다고. 미정은 가슴이 무너졌다. 절하는 법, 어른 공경하는 법. 그게 이상한 거였나? 할머니, 과일 줘요. 응, 여기. 미정은 유진에게 과일을 건넸다. 맛있어요. 유진의 밝은 얼굴을 봤다. 이 아이한테 가르친 게 이상한 거였나? 미정은 혼란스러웠다. 저녁, 서연이 유진을 데리러 왔다. 유진아, 가자. 서연은 여전히 미정에게 눈도 주지 않았다. 잠깐만요. 미정이 말을 걸었다. 네. 서연이 차갑게 돌아봤다. 휴대폰? 두고 가셨어요. 미정은 휴대폰을 내밀었다. 아, 고맙습니다. 서연이 받아들었다. 미정은 말하고 싶었다. 당신이 보낸 메시지 봤어요. 나를 그렇게 생각했군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럼 가볼게요. 서연은 유진을 데리고 나갔다. 미정은 문을 닫고 주저앉았다. 시어머니만 없으면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미정은 결심했다.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말자. 서연이 그렇게 원한다면 거리를 두는 게 맞았다. 없으면 살 것 같다는데. 미정은 눈물을 닦았다. 며칠 후 정우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요즘 왜 연락 안 해요? 너도 안 했잖아. 바빴어요. 나도 바빠. 엄마, 무슨 일로 전화했니? 그냥 안부 전화요. 그래, 나 잘 있어. 엄마 화났어요? 아니,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 끊을게. 엄마. 미정은 전화를 끊었다. 아들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봐야 뭐해. 정우는 아내 편일 게 뻔했다. 엄마가 예민하신가 봐요. 이럴 게 분명했다. 미정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날 밤 미정은 오래 생각했다. 내가 정말 없어야 할 존재인가? 간섭한다고, 이상한 걸 가르친다고, 옛날 사람이라고. 며느리 눈엔 그렇게 보였다. 그럼 없어지는 게 맞는 건가? 미정은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었다. 외로운 달이었다. 모른 척하자. 미정은 결심했다. 메시지를 본 걸 말하지 않기로. 대신 조용히 물러나기로.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없는 사람처럼 살기로. 더 이상 나서지 말자. 손녀 교육도 명절 준비도 아무것도. 그냥 조용히 있자. 미정은 눈을 감았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다. 시어머니만 없으면 살 것 같다고. 그 말이 칼처럼 박혀 있었다. 미정은 알았다. 이제 관계는 더 멀어질 거라는 걸. 서연도 모를 것이다.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미정이 봤다는 걸. 하지만 그 메시지는 미정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침묵의 벽은 이제 거대한 성벽이 되었다. 넘을 수 없는 벽. 미정은 그 벽 뒤에서 혼자가 되기로 했다.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없는 사람처럼. 살자. 2달이 지났다. 미정은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정우도 서연도 연락하지 않았다. 유진만 여전히 일주일에 2번 왔다. 어느 토요일 오후 유진이 미정의 집에 있었다. 할머니, 저 밥 먹고 싶어요. 그래, 뭐 먹고 싶은데? 된장찌개요. 알았어. 할머니가 끓여줄게. 미정은 부엌으로 갔다. 유진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할머니, 맛있어요. 많이 먹어. 식사 후 미정은 유진에게 물었다. 유진아, 할머니가 가르쳐 준 절 집에서 해봤어? 응, 안 했어요. 왜? 엄마가 하지 말래요. 미정은 가슴이 철렁했다. 왜 하지 말래? 엄마가 요즘 애들은 안 한대요. 그래. 미정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이 아팠다.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가 가르쳐 준 거 재밌었어요. 유진이 말했다. 그래. 응. 할머니 옛날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정말? 네. 미정은 미소 지었다. 그럼 오늘은 할머니 어렸을 때 명절 이야기 들려줄게. 좋아요. 미정은 어린 시절 명절 이야기를 들려줬다.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만들고 어른께 세배하던 이야기. 와, 신기해요. 유진은 눈을 반짝였다. 유진아, 이런 게 우리 전통이야. 전통이 뭐예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좋은 것들이지. 우리 엄마는 전통 싫어하는 것 같아요. 유진의 말에 미정은 할 말을 잃었다. 저녁, 서연이 유진을 데리러 왔다. 유진아, 가자. 서연이 말했다. 미정은 문을 열어줬다. 서연은 여전히 눈도 안 마주쳤다. 유진아, 빨리 와. 네, 엄마. 유진이 가방을 챙겼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유진이 할머니께 절을 했다. 그 순간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이유진. 서연이 소리쳤다. 유진이 깜짝 놀랐다. 왜? 왜요? 몇 번을 말해. 절하지 말라고. 하지만 할머니가 뭘 가르쳐도 하지 마. 서연의 목소리가 커졌다. 미정은 참을 수 없었다. 서연 씨. 네. 서연이 차갑게 돌아봤다. 절하는 게 그렇게 나쁜가요? 어머님은 모르실 거예요. 뭘 모른다는 거죠? 요즘 애들한테 그런 걸 왜 가르쳐요? 예의를 가르치는 건데요. 그게 옛날 예의죠.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안 그렇다고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요즘 애한테 그런 거 가르치는 부모 없어요. 그럼 뭘 가르쳐야 하는데요? 자유롭게 키워야죠. 억압하지 말고. 절하는 게 억압이에요? 그렇죠. 강요하는 거잖아요. 미정은 믿을 수 없었다. 저는 가족의 뿌리를 잊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 뿐이에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서연이 소리쳤다. 뿌리, 전통? 그런 거 요즘 누가 신경 써요? 서연 씨, 어머님은 옛날 사람이라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옛날 사람? 네. 시대가 변했다고요. 어머님 방식은 틀렸어요. 미정은 온몸이 떨렸다. 제 방식이 틀렸다고요? 네. 유진이한테 이상한 거 가르치지 마세요. 이상한 거? 미정의 목소리가 커졌다. 전통 예절이 이상한 거예요? 요즘 시대엔 그렇죠.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다. 유진이 울기 시작했다. 엄마, 할머니, 유진아, 가자. 서연이 유진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야, 엄마, 빨리. 서연은 유진을 데리고 나갔다. 미정은 문 앞에 서서 떨고 있었다. 틀렸다고. 이상한 거라고. 40년 교육자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졌다. 미정은 주저앉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전통을 가르쳤을 뿐이다.
예의를 알려줬을 뿐이다. 하지만 며느리 눈엔 이상한 것, 틀린 것이었다. 미정은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밤 정우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내 아내한테 물어봐. 서연이가 엄마가 유진이한테 이상한 걸 가르친대요. 이상한 거? 미정은 쓴웃음을 지었다. 절하는 법, 어른 공경하는 법이 이상한 거래. 엄마,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럼 뭔데? 엄마 방식이 좀 옛날 방식이긴 하잖아요. 미정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아들마저 그렇게 생각했다. 옛날 방식, 틀린 방식. 미정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며느리와의 다리가 완전히 무너졌다. 아들과의 다리도 금이 갔다. 미정는 창밖을 봤다. 겨울이 오고 있었다. 추운 겨울처럼 관계도 얼어붙고 있었다.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있을까? 미정는 생각했다. 환영받지 못하는 곳,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 취급받는 곳, 떠나야 하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곳을 떠나는 것, 아들 가족에게서 멀어지는 것, 그게 서로에게 나을지도. 미정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다. 40년 교육자로서의 자부심, 어머니로서의 자리, 할머니로서의 역할, 모두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이상한 것, 틀린 것, 그 말들이 계속 맴돌았다. 미정는 알았다. 이제 더 이상 여기 머물 수 없다는 걸. 다리는 무너졌다. 다시 세울 수 없을 만큼. 일주일이 지났다. 미정은 유진을 보지 못했다. 서연이 더 이상 보내지 않았다. 미정은 외로웠지만 연락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정우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식사해요. 갑자기 서연이가 엄마랑 대화하고 싶대요. 미정은 의아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알았어. 갈게. 저녁 6시 미정은 아들의 집을 찾았다. 어머니 오셨어요. 서연이 문을 열었다.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다. 응. 미정은 들어갔다. 유진이 반갑게 달려왔다. 할머니, 유진아, 잘 지냈니? 응. 유진을 안았다. 그리워했던 손녀였다. 앉으세요. 서연이 말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배달 음식이었다. 미정은 쓴웃음을 지었다. 역시 배달이구나. 식사가 시작됐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네, 오늘 할 말이 있어서 모셨어요. 뭔데? 미정은 긴장했다. 서연은 정우를 봤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래, 저희 부부 이제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미정은 멈칫했다. 독립적인 가정? 네. 어머님이 매주 오시는 건 좀 힘들어요. 미정은 숨이 멎었다. 매주 힘들다고? 네. 저희도 저희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방해가 된다는 거니? 방해라기보다 뭔데?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간섭이 좀 심하세요. 서연이 말했다. 간섭? 네. 유진이 교육이나 집안일이나 어머님이 너무 관여하세요. 미정은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도우려고 한 건데. 하지만 저희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럼 말을 하지 그랬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언제? 명절 음식 때도, 유진이 교육 때도. 미정은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 정우가 끼어들었다.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숨 좀 쉬고 싶어요. 숨을 쉬고 싶다고? 미정은 아들을 봤다. 내가 그렇게 숨 막히게 했니? 엄마, 대답해봐. 미정의 목소리가 커졌다.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어떻게 진정해? 미정은 일어섰다. 너희가 나를 뭘로 보는 거니?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말해봐. 엄마가 너무 옛날 방식이에요. 정우가 말했다. 옛날 방식? 미정은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그래. 나는 옛날 사람이지. 인정해. 엄마. 하지만 말이야. 미정은 두 사람을 봤다. 그 옛날 방식으로 너를 키웠어. 40년을 교직에서 아이들 가르쳤어. 알아요. 하지만 뭐? 이제 쓸모없다고?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미정은 소리쳤다. 유진이 놀라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 무서워. 미정은 손녀를 봤다. 가슴이 찢어졌다. 미안해, 유진아. 어머니, 유진이 무섭게 하지 마세요. 서연이 유진을 안았다. 내가 무섭게 했다고? 미정은 힘이 빠졌다. 그래, 내가 무서운 할머니구나. 어머니, 됐어. 미정은 가방을 챙겼다. 어디 가세요? 집에.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어. 엄마, 정우가 막아섰다. 비켜. 엄마, 이러지 마세요. 비키라고. 미정은 정우를 밀쳤다. 나는 이제 오지 않을게. 엄마, 너희가 원하는 거잖아. 독립적인 가정. 미정은 현관으로 갔다. 어머니, 오해예요. 서연이 따라왔다. 오해? 미정은 돌아봤다. 뭐가 오해야? 너희가 한 말 다 들었어. 그게 됐어. 이제 안 올 테니까 걱정 마. 미정는 문을 열었다. 할머니, 유진이 울며 불렀다. 미정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울 것 같았다. 문을 닫고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다. 독립적인 가정. 매주 오는 게 힘들다고. 자신이 얼마나 환영받지 못했는지 확인했다. 간섭. 숨막히게 한다고. 도우려고 했을 뿐인데. 사랑하는 손녀를 위해서였는데. 하지만 그들 눈엔 간섭이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울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연락을 끊기로 했다. 완전히. 더 이상 먼저 전화하지 않기로. 명절에도 가지 않기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독립적인 가정. 좋아. 해봐. 미정은 눈물을 닦았다. 가슴이 텅 비었다. 40년을 함께한 아들. 사랑하는 손녀. 모두 잃은 기분이었다. 그날 밤 미정은 결심했다. 여기서 멀리 떠나자. 이 도시에서, 이 집에서, 아들 가족에게서, 모든 것에서 벗어나자. 그게 서로에게 나을 거야. 미정는 창밖을 봤다. 겨울밤 하늘이 차갑게 빛났다. 관계도 그렇게 차갑게 얼어붙었다. 폭발의 순간이었다. 참았던 모든 것이 터진 순간.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다리는 완전히 무너졌다. 다시 세울 수 없을 만큼. 그날 이후 미정은 연락을 끊었다. 완전히.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도 무시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미정은 결심했다. 이 집을 처분하자. 너무 많은 기억이 있는 집이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 아들을 키운 집, 손녀가 놀러 오던 집. 하지만 이제 모두 아픈 기억뿐이었다. 미정은 부동산에 연락했다. 집을 팔고 싶어요. 네, 언제쯤 보러 와도 될까요? 내일 오세요.
다음 날 부동산 중개인이 왔다. 좋은 집이네요. 금방 팔릴 겁니다. 빨리 팔아주세요. 어디 가실 예정이세요? 시골로. 조용한 곳으로요. 아, 그러시군요. 일주일 만에 집이 팔렸다. 미정은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남편 사진. 그게 전부였다. 나머지는 다 버렸다. 아들이 어렸을 때 물건들, 손녀가 놀던 장난감들, 모두 정리했다. 이제 새로 시작하자. 이사 전날 밤 정우가 찾아왔다. 엄마, 문 열어주세요. 초인종을 계속 눌렀다. 미정은 문을 열지 않았다. 엄마, 집 판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부동산에서 들었나 보다. 엄마, 제발, 얘기 좀 해요. 정우는 한참을 문 앞에 있었다. 하지만 미정은 끝내 문을 열지 않았다. 결국 정우는 돌아갔다. 미정은 창문 너머로 아들의 뒷모습을 봤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이게 맞는 거야. 다음 날 미정은 시골로 내려갔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이었다. 조용하고 한적한 곳.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 작은 단층 집을 샀다. 마당이 있었다. 여기서 혼자 살자. 짐을 풀고 집을 정리했다. 남편 사진을 벽에 걸었다. 여보, 여기가 우리 새 집이에요. 사진 속 남편은 미소 짓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미정은 마을 사람들과 조금씩 친해졌다. 새로 오셨어요? 네, 서울에서 왔어요. 가족은요? 혼자예요. 아이고, 혼자 사시게.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미정은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상추, 토마토, 고추를 심었다. 할머니, 농사 처음이세요? 이웃 할머니가 물었다. 네, 처음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미정은 조금씩 적응했다. 조용한 시골 생활에, 혼자인 삶에. 서울의 미정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정우의 문자도 무시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엄마, 제발 연락 좀 주세요. 유진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유진이. 미정은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다. 이제 내 삶을 살아야지. 2달이 지났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찾아왔다. 할머니, 마을 잔치가 있는데 오세요. 잔치요? 네. 다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거예요. 제가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우리 마을 사람인데. 미정은 잔치에 갔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이 고향이세요? 네. 가족은요? 아들이 있긴 한데. 미정은 말을 흐렸다. 연락 안 하세요? 아니요. 왜요?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 조용한 집. 미정은 남편 사진을 봤다. 여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미정은 알았다.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독립적인 가정을 원한다고 했잖아. 매주 오는 게 힘들다고 했잖아. 며느리의 말이 아직도 생생했다. 아들의 말도. 엄마, 숨 좀 쉬고 싶어요. 미정은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서울에서는 정우와 서연이 앉아 있었다. 엄마가 정말 안 봤네. 정우가 한숨을 쉬었다. 시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아세요? 모르겠어. 집도 팔았다는데. 정말 떠나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침묵이 흘렀다. 유진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 서연이 말했다. 나도 알아. 우리가 너무한 건 아닐까?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 정우도 확신할 수 없었다. 유진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보고 싶어. 유진이 울고 있었다. 서연은 유진의 방으로 갔다. 유진아, 왜 울어? 할머니가 안 와. 할머니는 바쁘셔. 거짓말. 할머니 안 오는 거야. 유진은 똑똑했다. 할머니가 우리 싫어하는 거야. 아니야. 그럼 왜 안 와?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유진을 재우고 나왔다. 유진이가 다 알고 있어. 서연이 정우에게 말했다. 어떡하지? 모르겠어. 두 사람은 죄책감에 휩싸였다. 처음에는 해방감을 느꼈다. 시어머니 없이 자유로웠다. 하지만 유진의 눈물을 보니 우리가 잘못한 건가?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두 집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미정은 시골에서, 정우 가족은 서울에서, 단절은 완성됐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누구도 3개월이 지났다. 추석이 다가왔다. 미정은 시골에서 조용히 지냈다. 텃밭을 가꾸고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외롭지만 평화로웠다. 어느 날 우체부가 찾아왔다. 할머니, 편지 왔어요. 편지요? 미정은 받아들었다. 발신인이 없었다. 하지만 필체를 알았다. 서연이었다. 미정은 편지를 뜯지 않았다. 읽고 싶지 않아. 하지만 계속 신경 쓰였다. 저녁 미정은 결국 편지를 폐었다. 어머니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님이 떠나신 후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를 도우려 하셨는데 저는 그걸 간섭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유진이에게 가르치신 것들, 전통과 예절,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만 없으면 그런 말을 했던 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어머님이 그 메시지를 보셨는지, 지금도 모르겠지만 만약 보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이가 매일 울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라고. 할머니가 우리 싫어하는 거야? 라고 물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어머님이 싫었던 건 어머님 말투나 행동이 아니었어요. 저를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 대하는 제 마음이었어요. 어머님은 항상 저희를 가족으로 대하셨는데 저는 어머님을 타인으로 만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유진이가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마이너스 서연 올림. 미정은 편지를 내려놓았다. 눈물이 났다. 이제 와서, 하지만 마음이 흔들렸다. 유진이가 보고 싶어 한다는 말, 할머니를 찾는다는 말. 미정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마을 이장 할머니가 찾아왔다.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뭔가 있어요. 미정은 편지를 보여줬다. 이장 할머니가 읽었다. 며느리가 보낸 거네요. 네.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할머니 마음은요?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다. 손녀가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죠? 하지만 또 상처받을까봐 무서워요. 이장 할머니는 미정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사람은 실수해요. 네. 며느리도 이제 깨달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손녀는 죄가 없잖아요. 미정은 고개를 숙였다. 생각해봐요. 천천히. 이장 할머니는 돌아갔다. 미정은 하루 종일 고민했다. 돌아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녁 미정은 남편 사진을 봤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진 속 남편은 미소만 지었다. 돌아가면 또 상처받을까요? 하지만 유진이가 미정은 눈물을 흘렸다. 손녀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할머니 보고 싶어. 유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미정은 결심하지 못했다. 그날 우체부가 또 왔다. 할머니, 또 편지요. 이번엔 유진이었다. 어린 글씨로 쓴 편지. 할머니, 나 유진이에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왜 안 와요? 나 할머니가 가르쳐 준 거 다 기억해요. 절하는 것도 어른 공경하는 것도 엄마가 안 하라고 했지만 나는 하고 싶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준 게 정말 좋았어요. 할머니, 한 번만 와주세요. 보고 싶어요. 마이너스 유진이가. 미정은 편지를 품에 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유진아. 그날 밤 미정은 결심했다. 한 번만 가보자. 용서는 아직 못하더라도 손녀는 봐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선물 몇 개, 유진이 줄 옷과 책. 할머니, 어디 가세요? 이장 할머니가 물었다. 서울에 잠깐 다녀올게요. 손녀 만나러요? 네, 잘 생각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도움 많이 받았어요. 언제든 오세요. 여긴 할머니 집이에요. 미정은 고개를 숙였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잘하는 걸까? 불안했지만 손녀 생각에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서울에 도착했다. 낯설었다. 3개월 만이었다. 미정은 아들의 집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다. 정말 괜찮을까? 손이 떨렸다. 그때 문이 열렸다. 서연이 나왔다. 쓰레기를 버리러. 어머님? 서연은 미정을 보고 얼어붙었다. 안녕하세요. 미정은 조용히 인사했다. 어머님, 정말 오신 거예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편지 받았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서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유진이 만나러 왔어요. 네, 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미정은 다시 그 집에 발을 들였다. 3개월 만에 편지 한 장이 닫힌 문을 연 것이었다. 들어오세요, 어머님. 서연이 문을 열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유진이는요? 학교 갔어요. 곧 올 거예요. 그래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앉으세요. 서연이 말했다. 미정은 소파에 앉았다. 집은 예전과 같았다. 어머님, 정말. 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다. 편지 잘 받았어요. 어머님,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됐어요. 미정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유진이 만나러 왔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하지만 천천히 해요. 서두르지 말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3시 현관문이 열렸다. 엄마 다녀왔어요. 유진의 목소리였다. 유진아, 손 씻고 와. 네. 유진이 화장실로 갔다가 거실로 왔다. 그리고 멈췄다. 할머니?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유진아. 미정은 미소 지었다. 할머니. 유진이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정말 할머니야? 그래, 할머니야. 보고 싶었어요.
유진은 울었다. 미정도 눈물이 났다.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한참을 안고 있었다. 할머니, 어디 갔어요? 왜 안 왔어요? 할머니가 바빴어. 거짓말. 우리 싫어해서 안 온 거죠? 미정은 할 말을 잃었다. 아니야. 할머니는 유진이 사랑해. 정말이요? 정말이야. 유진은 다시 할머니를 안았다. 저녁,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저녁 드시고 가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발, 한 번만요. 서연의 눈빛이 간절했다. 미정은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부엌으로 갔다. 한참 후 서연이 나왔다. 준비됐어요.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배달 음식이 아니었다. 직접 만든 음식이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전.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다. 미정은 놀랐다. 이걸 다 만드셨어요? 네. 서툴지만 정성껏 만들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님이 항상 하시던 대로요. 미정은 음식을 봤다. 완벽하지 않았다. 서툰 손길이 보였다. 하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앉으세요.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미정은 숟가락을 들었다. 된장찌개를 떠서 맛봤다. 어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맛있어요. 미정은 미소 지었다. 정말요? 네. 정성이 느껴져요. 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어머님, 저 말 안 해도 알아요. 미정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이 밥상이 당신 마음이잖아요. 네. 죄송해요. 정말 이제 됐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배우려고 했어요. 그래. 네. 전화로 외할머니한테 물어보고 요리책도 보고. 미정은 서연을 봤다. 서연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서툴러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머님, 식사를 하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할머니, 시골은 어때요? 유진이 물었다. 좋아. 조용하고 평화로워. 저도 가고 싶어요. 그래. 방학 때 올래? 네. 유진은 신났다. 식사가 끝났다. 제가 설거지 할게요. 서연이 일어났다. 같이 해요. 미정도 일어났다. 어머님, 예전처럼 같이 하던 거 기억나요? 네. 두 사람은 부엌으로 갔다.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어머님, 네.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기회를 주셔서요. 미정은 잠시 멈췄다. 저도 미안해요. 어머님이요? 나도 고집 부렸어요.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잘못했어요. 서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죠.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이제라도 시작해요. 천천히. 네, 어머님. 두 사람은 미소 지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다. 유진이 할머니 무릎에 앉았다. 할머니, 이제 자주 올 거예요? 응, 올게.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유진은 환하게 웃었다. 저녁 8시, 미정은 일어났다. 이제 가볼게요. 어머님,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아니에요. 오늘은 이만.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현관까지 배웅했다. 어머님, 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그럼요. 고맙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가슴이 따뜻했다. 서연이 변했구나. 완전한 용서는 아직이었다. 하지만 시작이었다. 작은 밥상 하나가 다리를 놓았다. 말보다 진심이 더 큰 사과였다. 미정은 하늘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미정은 미소 지었다. 오래된 상처가 천천히 아물어가고 있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서로 노력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정성껏 차린 밥상처럼 서툴러도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이 담기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미정은 시골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 외롭지 않았다. 다음 주에 또 올 것이다. 손녀를 보러, 며느리와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러. 저녁밥의 온도는 다시 따뜻해지고 있었다. 차가웠던 관계도 조금씩 녹고 있었다.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가능했다. 서로 마음을 열면.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 세대의 목소리를 더 멀리 전할 수 있습니다.